안녕하십니까. MS ESI의 엣지캠 12.5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사이클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ew 라프턴 사이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프턴 사이클을 더 합리적인 툴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New 라프턴 사이클을 새롭게 사이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New Threading Operation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은 3D에서 스레딩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제반 정보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오퍼레이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드밴스 터닝에서 비축, 즉 복합기에 비축 밀링 헤드가 있는 기계에서 새로운 게이지 포인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더거나 라디우스라는 새로운 게이지 포인트가 생성이 되었고, 이 게이지 포인트를 체크하게 됨으로써 비축을 어느 각도로 틸팅을 시켜도 모든 각도에 대한 게이지 포인트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도를 꺾었을 때 공구 측정점을 꺾은 각도마다 다 찍어줘야 했지만 엣지캠 12.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구 재원이 정확하다면 게이지 포인트를 따로 찍을 공구 측정 포인트를 따로 찍을 필요 없이 각도 설정만 해주고 오도거날 라디우스라는 게이지 포인트에 놓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퍼 터렛이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 모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로우 터렛에서 하나의 공구로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을 가공하고자 할 때, 하나의 공구로 가공하고자 할 때 별도의 툴 체인지 없이 서브 메인만 체크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오축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상된 내용의 첫 번째로 모델 인식 기능이 향상되었고, 정삭 가공을 할 때 컷 디스탄트 부분으로 정삭의 피치를 조절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더 향상되게 커스프 하이트량으로 정삭 피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틸팅하고자 하는 각도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로타리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ew Lap Turn Cyc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사이클 탭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으로는 커스프 리무벌 이 탭에서 피니시 패스가 지원이 됩니다. 올 패스 또는 논이라는 사이클은 예전 버전 12.0 버전에서는 라우프 컷 언이라는 체크 옵션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니시 패스라는 더욱더 합리적인 툴 패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피니시 패스에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의 커스프량을 남기지만 마지막 패스 때 커스프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커스프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한 번의 절임량에서 커스프를 없애느냐 두 가지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패스에만 다 없앨 수 있는 더욱더 합리적인 툴 패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략으로는 종전 버전에서는 스탠다드 이 부분만 지원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variable cut depth라는가 section이라는 이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variable cut depth를 한번 활성시키고 툴패스를 확인하게 되면 툴패스가 사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조립할 때는 양이 많은 양으로 조립해서 가공을 하다가 점점 적은 양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가공을 할 때 적은 양으로 가공을 하다가 점점 많은 양으로 가공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됨으로써 공구 수명의 연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되죠. 조립량이 많았다가 적어지고 적었다가 다시 많아지는 이런 가공 방식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섹션을 놓게 되면 브레이크 제트 디스탄트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 부분은 구역을 나눠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50이라는 값을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50mm씩 가공 영역을 잘라내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가공을 끝마치면 다음 구역으로 이런 툴패스 형식을 12.5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Z와 X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가공 영역을 제한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리지를 다시 스탠다드로 놓고 자, 나는 Z 50까지만 가공하겠다라고 영역을 주게 되면 50에 대해서만 가공되는 툴패스를 만들게 되죠. 아니면 터미네이션 X를 80이다 라고 하면 외경 80까지만 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80까지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는 자, 디그리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디그리션 기능에 1이라는 값을 놓았다라고 하면 자, 컷 인클리먼트가 5다. 그러면 처음 조립할 때는 5mm, 그 다음은 4, 그 다음 3, 그 다음 2, 그 다음 1, 그 밑으로는 계속 1mm씩 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게 되죠. 디그리션 1로 놨다고 해서 최종 깊이들이 다 마지막엔 1씩 나와야 되느냐? 그게 불합리해서 자, 나는 최소 2mm는 커팅을 해야겠다라고 자, 미니멈 컵 잉크에다가 놓고 2라는 값을 놓게 되면 5mm, 4mm, 3mm, 2mm 그 다음엔 계속 2mm씩 커팅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자, 툴패스들을 확인하게 되면 5, 4, 3, 2, 2mm씩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너칭 어보이던스라는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 자, 확인 툴페이스를 확인하게 되면 5, 4, 3, 2 5, 4, 3, 2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툴페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스톡 옵셋 이런 부분은 황사학에서 자, 밀링에서 러핑 사이클에 대해서 거기서도 스톡 옵셋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각각 사이클마다 스톡 옵셋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선반 황사학 뉴 러브턴에서도 이런 스톡 옵셋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았죠. 그래서 소재를 더 여유량을 더 주어서 그 여유량 중 만큼 더 툴패스들을 생성하게 만드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리드와 링크 부분, 이 부분은 뉴 피니시 턴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접근 타입이 피드냐, 라피드 세이프냐, 라피드 다이렉트냐, 하이 피드 다이렉트냐. 자, 이렇게 진입을 할 때 피드를 자,
제너럴 탭에서 주어주었던 피드의 몇 %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할 때, 퇴각할 때 리드 인, 리드 아웃, 그리고 툴패스 연장하는 익스텐션 기능, 그 다음에 링크할 때 링크 타입을 피드로 할 거냐 라피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안전거리 세이프 디스탄트 값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뉴 빈시턴 사이클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 스레딩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3D 모델을 띄워놨는데 이러한 3D 모델에서 짙은 녹색 부분, 이 부분이 스레딩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이 부분이 스레드이다라고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엣지캠에서 다시 불러왔을 때도 이런 스레딩 정보들을, 나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선 프로파일, 이런 피처들을 인식을 시켰을 때 피처 탭에서 프론트 턴 스레드, 프론트 보어 스레드라는 정보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렌더링을 끄고 보게 되면, 자,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프론트 턴 스레드, 그 다음 프론트 보어 스레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M42의 4.5, 피치가 4.5다. 자, 이런 정보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객체를 선택하기 편해졌고 가공하기도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메뉴에 보시면 스레딩이라는 오퍼레이션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클릭하게 되고, 자, 객체를, 자, 이렇게 아이콘에 탭 모양이 있으면 탭을 누르면 객체들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객체의 정보를 보면 프론트 턴 스레드다,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제공되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지 부분에서 보면 콘스탄트 탭스라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내가 만약 컷 인클리먼트에 0.4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0.4씩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가공 부하가 차게 되죠. 그래서 볼륨이란 부분, 이 부분은 자, 부피감 있게 최적 단위로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타입 NC 데이터 코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롱엔드는 G00, G01, 싱글 블럭은 만약에 저립을 5번 했다라고 하면 나사 사이클을 5번 만들어서 5블록으로 NC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캔디 사이클이라 놓으면 자, 사이클 코드를 한 번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핀들 방향은 리버스냐 포워드냐 라는 부분,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 자, 리드인 리드 아웃 부분은 진입과 퇴각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진입거리, 퇴각거리, 어느 정도로 떨어져서 진입할 것이고 어느 정도 더 진행해서 가공을 끝낼 것인가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다음에 컷 인클리먼트, 이 부분 얼마씩 저립을 하게 될 것이냐. 최초 0.4가 저립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최적 단위, 이 볼륨 단위로 가공을 하게 되겠죠. 자, 토탈 뎁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사용자분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들을 다 피처 파인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토탈 뎁스를 계산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공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 툴패스가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툴 체인지를 하고 다시 오퍼레이션 메뉴 스레딩 사이클로 이번엔 프론트 보어 스레드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클릭하게 되고 볼륨 있게 캔들 사이클 포워드 인터널이다. 진입 퇴각을 1mm씩 늘리겠다. 자, 토탈 뎁스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리드 피치 값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인드 자, 포지션은 2번이다. OK 누르게 되면 툴패스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레드 사이클을 빠르고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이러한 제품을 가공을 한다. 자, 밀링 헤드에 이런 툴로 각도를 꺾으면서 가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게 각도를 꺾을 때마다 기계에서는 옵셋 값, 즉 기계 측정 포인트를 따로따로 각도마다 설정해서 꺼내 썼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로딩 부분에 어더거널 라디우스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겼죠. 예전에는 4가지 기능밖에 지원이 5가지 기능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더거널 라디우스, 자, 내가 각도 값을 45도 꺾었을 때 옵셋 포인트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아니면 80도를 꺾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을 하고 비축을 꺾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선반, 황삭, 자, 그 다음에 80도를 꺾어서 똑같은 툴로 가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어더거널 라디우스 측정 포인트, 게이지 포인트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로우 터렛에서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 모두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툴로 가공을 하고, 자, 이제 서브 스핀들로 가서 자, 똑같은 1번 툴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툴로 정삭, 똑같은 툴로 자, 서브 스핀들로 옮겨놓고 정삭. 그 다음 밀링 가공, 메인 스핀들에서 밀링 가공. 그 다음에 그루브 가공. 이렇게 해서 로우 터렛에서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 하나의 공구로 다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핀들 체인지라는 부분에 보시면 메인, 서브라는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자, 향상된 오축 기능을 보기 위해서 자, 간단하게 임펠러 하나를 띄워 놓았습니다. 자, 정삭을 할 때 보다 향상된 툴페이스를 지원을 하게 되죠. 오퍼레이션 메뉴로 자, 5축 스와프 커팅을 하겠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커브가 하나 필요하고 엔터. 스타트 포인트는 생략하고, 자, 가공할 측벽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지 않을 바닥면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제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공구를 선택하게 되죠. 자, 볼 앤드 밀을 찾겠다. 6파이짜리 롱이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뎁스 부분 확인하고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OK를 누르게 되면 자, 툴패스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 쉽게 오축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오퍼레이션 메뉴를 파괴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메뉴를 파괴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삭할 때 컷 디스탄트라는 부분 말고 컷 커스프 하이트라는 부분이 생겼죠.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커스프량을 0.5mm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자, 다시 넘버 오브 컷을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거하고, 자, 내가 정상량을 커스프량으로 정의할 수 있고 컷 디스탄트로 정의했을 때 내가 정상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감이 안 오게 되죠. 만약에 2mm다 라고 놨을 때 2mm씩, 자, 이 나머지 부분들에서 또 가공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상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커스프 하이트량이 생기면서 이렇게 조절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모드로 가서 자, 소재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재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정한 것이 소재다. 자, 얘를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가공 모드 넘어가서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프론트로 봤을 때 앞쪽으로 틸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자, 나는 네거티브 앵글이다 라고 놓았습니다. 아니면 포지티브 앵글, 아까 오토매틱이었기 때문에 자, 어느 게 뭐인지 잘 모르겠는데 포지티브 앵글로 놓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틸팅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포지티브 앵글과 네거티브 앵글로 내가 틸팅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엣지캠 12.5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